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출가 백문베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동안거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한거와 겨울철 동안거 기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에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동안거 한참 동안거 기간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사찰 및 선원에서 열심히 이제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실 텐데요. 우선 동안거는 하한거하고 당연히 틀립니다. 하한거는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3개월 동안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기간을 하한거라고 하고, 동안거는 이제 추운 이 겨울 삼동 동안에 이제 스님들이 열심히 정진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데요. 원래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없잖아요. 거기는 뭐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아주 더운 그런 기후가 될 텐데, 하여튼간에 이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도 보면은 인도에는 동안거가 없습니다. 춥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하한거만 하는 거예요. 하한거. 인도에는 하한거 여름에 이제 하는 것이 하한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날씨만 더운 게 아니고 하한거 때는 한 40도 가까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 여름 더울 때는 날씨도 덥지만 그때는 우기가 같이 온다고 해요. 우기해가지고 인도 지역은 비가 부지 옵니다. 그래서 덥고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여름 기간에는 스님들이 나가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도 없고 덥기도 하고, 그다음에 비가 한번 오면은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예전에 부처님 당시에는 물길이든지 그런 하수, 그다음에 물길이 이게 잘 안 잡혔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이 갑자기 범람하고 그래가지고 위험해요. 스님들이 다니기가. 그다음에 해충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는 하한거만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 안거라는 이런 풍습이 우리나라에 동북아로 오면서 중국을 거치면서 오면서, 중국이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더운 곳도 있지만 겨울에 춥잖아요. 지금은 좀 예전같이 덜 추운 것 같기는 하지만 예전에 보면 무지 추웠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또 스님들이 다니면서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북아로 오면서 이제 겨울에도 안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온 그 영향으로 동안거라는 것이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하한거만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나라로 오면서 동안거라는 것이 이제 생겼고, 그래서 1년에 2번씩 안거 하잖아요. 하한거, 동안거 하는 것이고, 근데 가장 뭐 차이점은 뭐 당연히 이 기후 온도 차이겠죠. 하한거 때는 더워가지고 그 더위하고 싸우면서 모든 것이 이제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고, 이제 겨울이 되면 또 추위하고 맞서가지고 추위에 맞서는 이제 안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거가 되잖아요. 하한거도 마찬가지고 동안거도 시작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같이 동안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 동안거 3개월 동안 스님들이 그 산중에 살아야 돼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교통이 발달되고 일반 신도들도 자유롭게 왕래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눈이 빠지고 깊은 산중 같으면은 신도들이든지 이렇게 예배에서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한 3개월 동안 스님들끼리 그냥 자급자족 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안거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거 딱 초입 10월 15일 날 음력 10월 15일 날 안거 동안거 시작할 때가 되면은 보통 스님들이 한 3일 전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 와서 이제 방부 드리는 스님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철 3개월 동안 살 준비를 갖다가 며칠 동안 미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스님들 그 도량에 있는 큰 스님들한테 다 와서 인사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도량 청도도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동안 먹을 그런 저기 반찬 중에 특히 김장을 보통 이때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스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딱 동화한 거 시작하면은 보통 첫날 죽비 쳐놓고 김장을 갖다가 한 보통 2, 3일 정도 담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에 있는 밭에 가가지고 그 배추를 갖다가 이제 또 그 잘라가지고 또 나르고 또 그 다음 날 해가지고 또 그걸 절구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양념해가지고 이것을 저장하는 데까지 보통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안가가 시작하면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김치가 이제 제일 중요한 반찬이기 때문에 모든 대중들이 와가지고 김장을 보통 이제 담그는 것이 동한 거 시작할 때 한 3일 정도 이렇게 일이 있고 또 이제 또 하는 일이 뭐였냐면은 문풍지 이제 작업을 합니다. 울력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샷이든지 좋은 뭐 이렇게 방원 장치가 잘 돼 있지만 예전에는 뭐 알잖아요.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추위를 갖다가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스님들이 오면은 문을 갖다가 그 창호지 갖다가 다시 바른 경우도 있고 틈틈이 들어오는 그 아주 그냥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 문풍지 작업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저거 해가 창호지로 안 되니까 비닐 같은 것을 합니다. 비닐을 쳐요. 아예 바람을 막기 위해서 비닐 울력도 하고 해가지고 보통 들어와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는 이와 같이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문풍지 작업, 그 다음에 뭐 창호지 작업, 비닐 작업, 그 다음에 또 김장 울력 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안거의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면은 누구든지 이 선원에 오면은 용상방을 짜게 됩니다. 용상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살면서 각자 이제 그 소임을 짜는 거예요. 용상이란 말은 뭐냐면 용, 우리가 상상 속의 동물인 그 용, 상이라는 것은 코끼리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하늘 세계에서 최고 그 용맹스럽고 그다음에 아주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령스럽고 영험이 있는 동물로서는 용을 생각해 가지고 용을 갖다가 그것을 비유하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는 코끼리가 최고의 이제 그런 이 동물의 왕이라 생각해 가지고 용상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거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스님들은 다 용과 같이 코끼리와 같이 용맹스럽고 신령스럽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철 동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갖다가 이루어지다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용상방이라는 말을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다 용이든지 코끼리와 같이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다 하나의 소임을 다 줍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온 그 안거 때에는 하나도 소임이 없는 스님이 없어요. 한주 스님도 소임이에요. 한가하게 머무는 스님도 그것도 소임이에요. 한주 스님이라는 것도 절에 가면 한주 스님 하잖아요. 한가하게 머무는 스님도 그것도 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장 그 절의 큰 스님인 방장 스님이든지 조지 스님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주지 스님, 그 다음에 선원 수자 스님, 그 다음에 선덕 스님, 선현 스님, 그 다음에 이승 스님, 찰중 스님, 그 다음에 지전 스님, 간병 스님, 수도, 욕도, 하대, 마호, 뭐 쭉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소임을 갖다 다 용상방이라 해가지고 같이 존귀한 귀중한 존재들이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보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불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용상방이라는 것을 이렇게 짭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은 선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 안거 시작할 때 누구든지 다 용상방의 이름이 다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 용상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상방은 이제 처음 출가하면요 절에 어느 절이든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용상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동안거도 마찬가지. 동안거, 하안거, 동안거 다 용상방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선원 스님들만 이렇게 용상방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보통 절에 가면 큰 방, 대방이라 해가지고 큰 방에 가면은 거기서 스님들이 이제 회의도 하고 공양도 하는 방이 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쪽에 이렇게 용상방이라고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원 스님들, 선방 스님들 위주로 얘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지신부터 해가지고 뭐 총무, 재무, 교무 해가지고 쭉 그런 소임자 스님들, 사정리 스님들도 이름이 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그 강원이라고 해가지고 강원 스님이 있으면 학장부터 해가지고 옛날에 강주 스님, 강주 학장, 아니 학감, 그 다음에 학인 스님들도 다 거기 이름이 올라가요. 심지어는 그 절에 있는 공양주 보살까지 다 이름이 올라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 동안에 하안거든지 동안거 동안에 안거 동안에는 거기에 모든 사는 사람들은 그 사중에 사는 스님들이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처사든지 보살님들까지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각자가 맡은 그 소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다 모두 다 귀중한 그런 소임이고 그 소임을 통해 가지고 모두 다 용이든지 코끼리와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계를 받은 다음에 강원에 갔을 때 꼭 올라갑니다.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두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북 치는 선생님도 고두, 그다음에 종 치는 사람은 종두, 뭐 그다음에 그거 다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출가해서 산에 이제 딱 산중에 갔을 때 용상방의 이름이 자연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덧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뵌 지가 저도 글쎄요 한 8개월, 한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서 하면서 많이 부족한 점 알지만 새해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으로 만나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모든 일이 부처님의 가피로 뭐든지 원만 성취되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